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뭐냐? 지난 시간에 중복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를 두 가지밖에 풀지 않아가지고 사실 중복조합 문제는 수능에 엄청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중복조합에 관한 문제 한 선생님이 한 7, 8개 가져와서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중복조합에 관련된 문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조금 어려움을 덜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만 풀 거예요. 중복조합에 관련된 문제. 지난 시간에 중복조합에 관련된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었었는데, 그거 잠깐만 보면,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식. 여기 계속 늘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요게 서로 다른, 서로 같은, 선생님 말을 잘못했네. 서로 같은 것의 개수의 개수. 그거를 A, B, C라고 하는 걸 다른 곳에 나누어주는 이런 모양인 거예요. 그러면 답이 뭐냐? 여기 3개, 3HN. 만약에 개수가 더 있다, 4개 있다 하면 4HN, 5개 다 5HN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요 모양을 잘 기억해 보면서 여기 있는 두 문제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 문제가 길죠 지금.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는 세 종류의 파스타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세 종류의 파스타를 제공하였다. 세 개가 있으니까 제공을 한 거야. 맛을 보라는 거지. 파스타를 맛본 고객들에게 스티커를 한 장씩 나누어 주어 세 종류의 파스타 중에서 가장 맛있는 파스타에 스티커를 붙이게 하였다. 14명의 고객의 파스타를 맛본 후에 스티커를 붙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모두 몇 가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스티커는 어떤 스티커를 줬을까? 여기 보면은 아무래도 똑같은 스티커를 주었겠죠? 똑같은 스티커를 주은 거예요. 스티커 14장을 물론 문제에 스티커가 다 다른 색깔이다. 여기 보면은 좀 문제를 명확히 했어야 되는 거네. 여기에 스티커를 붙이게 하였다. 이 스티커는 같은 색깔의 스티커, 같은 모양의 스티커지 만약에 다른 스티커를 다르게 붙이라고 했다면 문제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는 지금 같은 스티커라고 생각해 준다면 스티커가 몇 개가 14개 있는데 파스타가 세 종류가 있어요. 똑같이 A라는 파스타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파스타가 있고 C라는 파스타가 있는데 스티커 14장, 구별이 되지 않는 스티커 14장이 있다는 거죠. 이 14장을 A, B, C가 나눠 갖는 거죠. 이게 중복조합이냐? A가 전부 14개를 다 가져올 수 있고 B도 14개 다 가져올 수 있고 C도 다 가져올 수 있고. 자, 여러분 그럼 봐요. 지난번에 배웠던 문제와 거의 똑같은 형태의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3H 14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이고 3H 14는 16C 14 이렇게 해서 값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120까지 되겠네요. 120까지. 자, 예제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진 동아리 학생 15명이 학생이 똑같을 리는 없죠. 15명이 여행을 가서 3개의 방에 숙박하려고 한다. 각 방에 적어도 한 명씩 배정한다고 할 때 각 방의 인원수를 정하는 방법.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그냥 각 방에 사람을 나눠주는 방법을 한다면 과연 어떤 문제일까? 여기 인원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원수. 그냥 각 방에 인원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 하면은 그거는 사람도 다르고 방도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순열 문제. 그런데 이 문제는 동아리학은 다른데 인원수, 사람 수를 나눠놓는 거야 이게. 사람 수로 인원수를. 방에다가 몇 명을 넣을 거냐. 각자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을 넣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야. 몇 명을 넣을 거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똑같아지는 거냐? 사람이 똑같아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람이 똑같아지는 거. 이거 이해 가나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다시. 분명히 방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뭐 1호실, 2호실, 3호실이 있는데 원래 얘가 그냥 요 문제를 본다면 사진 동아리에서 15명을 방 3개 넣어라. 그러면 이거는 중복 순열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얘는 좀 약간 헷갈리게 만든 문제죠. 사진 동아리 학생 15명 여기 가서 넣었는데 각 방의 인원수를 정하래. 이게 방은 있어요. 방이 어떤 방이 있냐면 지금 세 개 방이라고 3개 방이 있는데 A라는 방, B라는 방, C라는 방이 있어요. 이렇게 이 방에서 인원수를 정하래. 인원수 사람이 각각 넣으라는 게 아니라 인원수를 몇 명이냐? 15명. 이 5명을 몇 명씩 인원수로 넣을 거냐 해서 구별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중복 조합입니다. 이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이게 사람을 배열하는 거는 중복 순열이지만 인원수.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지. 여기 15명이다. 그렇게 넣은 거죠. 어떤 15명이 여기 만약에 5명을 넣었다고 했을 때 이 5명을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인원수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었어요. 이제 조건이 어떤 조건이 붙었냐? 각 방에 적어도 한 명씩을 배정하라. 각 방에 적어도 한 명씩 넣으래. 그럼 여기에 여기에 무조건 한 명은 먼저 들어가 있어야 돼. 그죠? 몇 명이 나면 하나 들었으니까 14명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 또 한 명 넣어야 되겠죠? 13명이 되었고. 여기 한 명 넣으면 12명. 그러니까 먼저 넣은 학생들은 먼저 넣어주게 되면 실제적으로 여기가 15명이 남은 게 아니라 몇 명이 남는 거냐? 12명이 남는 거죠. 먼저 넣어야 될 사람은 넣어주고 남아있는 같은 것의 개수를 여기다 써주면 돼. 그러니까 얘는 각자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10이라고 하는 숫자, 개수 11111이라는 12명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걔를 여기다 넣으라는 거죠. 답은 뭐냐? 3H12. 요거 14C 12인 거고 선생님 답을 보면 값이 얼마인 거냐 하면은 계산해 볼까요? 그래서 답을 써오진 않네 또. 써왔네 여기 14C 12 91 이렇게 해서 91까지. 여러분들 이 문제 참 헷갈려서 안 됩니다. 인원수를 정하는 거지 사람을 나누는 거다. 그건 아니니까 얘는 중복 조합 문제다. 자, 다음 문제 해보도록 하죠.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자, 다음 문제. 자, 문제 3개가 보이네. 자, 세 번째 문제. 같은 종류의 볼펜 11개. 자, 이제 종류가 똑같다는 거죠. 이제 개수가 11개 있다. 이렇게 문제 정확히 나오죠. 이렇게. 3명의 학생, 당연히 다른 학생에게 나누어 줄 때 일단 기본적인 폼은 뭐냐? 앞에서 배운 거 똑같은 문제 형태의 문제인데 A하고 B하고 C라는 사람이 몇 개의 같은 볼펜을 나눠 갖는 거냐? 11개 같은 볼펜을 나눠 갖는 거야. 11개. 그런데 3명의 학생 모두에게 적어도 한 자루씩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는 적어도 한 자루씩 먼저 주라 그랬죠.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얘가 한 자루 가지고 있어. 하나 줄었고 또 하나 가지고 있어. 줄었고 또 하나 가지고 있어. 실제적으로 똑같은 것을 나눠주는 건 8개만 있는 거죠. 이렇게 8개. 그래서 3H8 하면은 10C8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냐? 45가지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고. 자, 하나 이어서 가지고 거의 똑같은 문제니까 요거는 선생님이 여러분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까 요거 한번 해보세요. 거의 똑같은 문제. 예제 4번. 같은 종류의 15개 볼펜. 문제 써줬죠. 이렇게. 같은 본 15개 볼펜이라고. 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다. 갑에게는 적어도 2개, 을에게는 적어도 3개. 여기 안 보이네. 여기 병이 3개. 병에게는 적어도 2개의 볼펜을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는 몇 개냐. 사람이 갑을 병 3사람이 있죠. 똑같이. 이번에 한번 한글로 써볼까? 갑, 을, 병. 이렇게 갑을 병을 가지고 있는데 갑을 가지고 있어. 얘네들이 몇 개를 갖는 거냐? 원래는 15개가 있었는데 먼저 2개 주었고 그 다음에 3개 주었고 그 다음에 2개 주었으니 7개를 주었죠. 그럼 몇 개 남은 거야? 8개가 남았네. 갑을 병이 서로 같은 볼펜 8개를 나눠 갖는 그런 경우의 수인 거죠. 이게. 자, 어떻게 쓸 거냐? 3H8 10C8 위하고 똑같네 값이. 값은 똑같이 45다.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 자, 예제 5번. 이거 좀 다른 문제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요거는 선생님이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1분 동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풀어보세요. 한번 1분 동안. 자, 풀었다 치고. 이게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다항식 A 더하기 B 더하기 C 10개고 다항식이 뭐냐? 항의 개수가 여러 개 있다. 여기 보면 3개 있죠. 이렇게. 여기에서만 보면 물론 전개하면 더 많아지겠지만 전개하여 동류항. 동류항은 뭐죠 이게? 동류항. 같은 것이 있는 개끼리 정리. 예를 들어서 A제곱 B 5A제곱 B 만약 6A제곱 B가 있다. 이거 더하면 뭐냐? 11A제곱 B. 이렇게 하는
뒤에 있는 문자의 개수가 똑같은 걸 동류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를 쉽게 생각하면. 이거 지우고. 동류항끼리 정리할 때 생기는 항의 개수는 몇 개냐. 그러니까 얘를 전개해가지고 똑같은 문자가 나뉘어 있는 거랑 같은 걸 보라. 싹 더해라는 얘기인 거죠. 요게 그러면 중복조합과 도대체 무슨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냐. 중복조합과. 일단 여러분들 이걸 전개했다고 치면 이거 한번 지우고 여기다 써볼까? 이 문제를 여러분, 이 문제를 이 다항식을 전개했다고 치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 처음에 a 10제곱 요거 좀 다 쓰면 a씨곱 a가 10개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10개인 이렇게 a 10제곱이 되고 마지막 항은 뭐일 거냐? 쭉 내려가서 보면은 c 10제곱이 있어. c 10제곱 c가 이렇게 10개 있는 거죠. 이렇게 5개, 10개 있어. 이 중간에는 뭐 A가 3개 있을 수도 있고 B가 4개 있을 수도 있고 C가 3개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이거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냐? A 10개, A 3개, B 4개, C 3개 이렇게 개수로 읽어줘야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숫자가 1111이어서도 1 10개, 여기는 뭐 3 10개 개수로 읽어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만약에 3이라고 치면 3 10개가 이렇게 되는 거야. 3 10개. 우리 중복 조합의 수와 조합의 수가 그 식을 같다는 거를 보여줄 때 바로 이걸 방법을 이용했었는데 그와 같은 거죠. 이게 지금 여기 A 10개가 있고 C 10개가 있어. 얘를 10개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10개를 만든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있는 이 10제곱이라는 거는 이 문자가 10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A가 몇 개를 가지고 있냐? 10개 가질 수 있고 3개, 4개, 3개, 여기 10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중복제곱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A라고 쓴 문자를 그냥 낮은 A. 요게 A의 개수, B의 개수, 그 다음에 C의 개수. 결국에 몇 개라는 거야? 총. 얘가 10개가 되면 10차식이 된다는 거지. 10차식. 얘 10개, 얘 10개, 10개, 10차식.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중복조합에서 똑같은 거죠. 이거 답은 어떻게 쓰면 되냐? 3H, 1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12C, 1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12C, 10은 얼마나 선생님이 계산해 왔는데 12C, 10은 66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항식 전개했을 때 동류항끼리 개수는 몇 개냐? 그거는 바로 이런 형태를 이용해가지고 중복 조합의 수로 구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 두 개는 똑같은 형태의 문제인 거고 동류항 계산 그렇게 해주면 되고 오늘은 하지 않겠지만 또 문제에 따라 보면 얘는 뭐 A는 몇 개를 주어야 되냐? 예를 들어서 A 개수가 1개 이상, B 이상인 거 몇 개냐? A는 반드시 2개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A는 반드시 2차식은 있어야 된다면 최소한 A는 몇 개 줘야 되는 거야? 2개는 줬어야 되는 거지. 2차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거를 8로 고쳐. 2개를 먼저 주고 8로 바꿔주면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죠. 위에 있는 거 비슷한 거지 이제. A, B, C 중에서 A는 최소한 차수 몇 차냐? A는 2차냐? 뭐 2차 이상이다, 3차 이상이다 나오게 되면 여기 더 개수를 먼저 주는 그런 모양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문제 두 개 있네. 두 문제 보니까 둘 다 함수와 관계된 문제네. 여러분들 함수와 관계된 문제 참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런 형태 문제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럼 이런 형태의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복조합의 수와 조합의 수의 관계를 또 이용할 텐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면 문제 한번 읽어볼까? 투집합 A가 1, 2, 3이라는 게 있고 투집합 X 1, 2, 3, Y 1, 2, 3, 4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F. 그냥 바로 이런 식인 거지. 여기에 정의역 X가 있고 여기에 공역 Y가 있는데 여기에는 1, 2, 3이 있고 여기에는 1, 2, 3, 4가 있어서 이렇게 대응시켜 볼까 한번.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조건 보면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 x의 임의의 두 원소 a, b 여기에 임의의 두 개의 원소가 있다는 거지. 에 대해서 a가 b보다 크면 그러니까 얘에서 1보다 2보 크고 2보다 3이 크고 a가 1이면 b가 2, 3 될 수 있는 뭐 이런 얘기인 거지. 그랬을 때 요게
F의 FB인데 FB가 FA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 이거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 작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얘가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FB는 FA보다 작지 않다. 작으면 안 된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럼 저걸 어떻게 구할 거냐. 과연 이게 중복조합과 무슨 연관을 가지고 있냐 보면 선생님 여기다 한번 대응을 시켜볼까? 어떤 대응을 시켜보면 되냐면 먼저 이거를 만족하는데 가장 쉽게 대응시킬 수 있는 게 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까? 여러분들 빨간 걸 한번 해볼까?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얘가 FB는 FA보다 작아지지 않는 같으니까 이런 대응이 있을 수 있지. 가장 어떻게 보면 쉽다고 해야 되나? 약간 뭐 극단적으로 해야 되나? 이 대응을 써주면 어떤 모양이냐면 111이 대응된 거지. 111. 자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어떤 것도 될 수 있냐. 이걸 바꿔가지고 이 빨간 걸로 바꿔서 이번에는 또 극단적으로 한번 파란 걸로 해볼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응시킬 수도 있지. 이렇게. 물론 중간에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쭉 가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444로 될 수 있는 이런 모양인 거지.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이 중간에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 세 개가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이에는 뭐 112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134도 될 수 있고 뭐 233도 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게 있을 수 있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 거냐? 여러분들 이 경우의 수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어서 많이 봤을까? 우리 중복조합의 수와 조합에서 또 얘기하지만 거기서도 그때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서로 다른 5개를 구했을 때 어떻게 했었냐. 숫자 1, 2, 3이 있었는데 서로 다른 수 봐가지고 5개 11111부터 시작해서 33333 해가지고 값은 뭐였냐면 3H5다 이렇게 계산했었죠. 3H5. 왜 3H5일까? 숫자 1, 2, 3을 가지고 5개를 골라냈기 때문에 3H5라고 썼단 말이야.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처음에 111이었고 마지막에는 444였다는 거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숫자가 몇 개 있지? 숫자는 1, 2, 3이 대응되어 있는 게 있는데 몇 개를 골라낸 거야? 숫자가 4개를 가지고 1, 2, 3, 4 숫자가 지금 1부터 4까지 4개가 있지. 여기는 3개가 있었지만 여기는 4개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 몇 개를 고른 거야? 숫자 3개. 그래서 요 답은 4H3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 4H3. 숫자 4개 가지고 3개를 중국에서 가져온 거지. 여기는 숫자 3개 가지고 5자리를 가져오니까 3H5. 여기는 숫자 4개 가지고 3개를 가져왔기 때문에 4H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건 결국 뭐인 거냐? 이쪽에 있는 공역에 있는 개수가 바로 앞으로 갔고 그 다음에 정역에 있는 개수가 바로 뒤로 간 그런 모양이죠. 이거 어떤 모양 똑같지? 기억나나 이거? 여러분 중복 순열하고 똑같아요. 중복 순열. 중복 순열도 여기 있는 개수가 n으로 갔고 그때는 n 파이지만 중복 조합도 여기 있는 개수가 앞으로 가고 여기 있는 개수가 뒤로 가는 이런 함수의 대응과 크게 연관이 가지고 있지. 자 그래가지고 여기 바로 FA가 FB는 크거나 같아지는 함수의 개수는 4H3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4H3은 얼마냐? 목표까지 계산해볼까? 4H3은 잠깐 4H3을 봤더니 63이고 63은 값이 얼마냐면 20이네. 그래서 답은 20까지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7번도 똑같은 형태의 문제네. 7번 이거 지우고 그러면 자 7번 한번 읽어보면 두 집합 A라는 집합 ABC가 있고 여기는 23579 23579가 있네. 에 대해서 함수 FA에서 B 중에서 마찬가지네. 같거나 증가하고 있는 함수를 만족하는 F의 개수는 몇 개냐. 똑같이 한번 써볼까? 이쪽에 A가 있어. A, B, C 이렇게 함수가 정의역이 있고 이쪽에 B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2, 3, 5, 잘 써야 되겠네. 2, 3, 5, 7, 9 5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얘는 마찬가지로 크거나 같아지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 이것도 앞에서 했지만 한 번 더 하고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앞으로 절대 틀리지 않도록 극단적인 건 뭐가 되냐면 이렇게 그래서 다시 2로 대응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색깔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갖다 치면 999 쭉 가서
9, 9, 9 이렇게. 결국 여기는 숫자를 택해서 3개를 택해놨잖아. 숫자 몇 개냐? 5개. 5개에서 3개를 택한 5H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5H3은 7C3이네. 7C3의 값은 개수 몇 개냐? 35개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잠깐 떨어질 것 같네. 자, 이런 식으로 결국 같거나 증가하는 함수의 개수는 여기 있는 것이 앞으로 가고 여기 있는 것이 뒤로 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 중복 조합의 수와 조합의 수 그 연관성에서 유명하죠 한 겁니다. 자, 8번째 문제. 이게 좀 어려운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작년 수능 특강 레벨 2의 마지막 문제인데 여러분 한번 문제 읽어보세요. 이거 문제가 쉽지 않다니까 이게. 선생님 같이 읽어볼까 한번? 15 이하의 서로 다른 4자의 자연수 A, B, C, D에 대하여 A 플러스 6, B 플러스 4, C 플러스 2, D가 만족시키는 A, B, C, D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는 몇 개냐. 결국 A, B, C, D가 몇 개의 숫자 각각의 배열이 얼마가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여러분 문제 되게 어렵게 보이죠 이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가지지 못한 직관력만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직관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는데 좀 전에 배웠던 걸 응용해보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선생님 이걸 다시 아래다 쓸 텐데 A 플러스 6이 있고 B 플러스 4가 있고 C 플러스 2가 있고 D가 있고 여러분 풀고 싶은 사람은 딱 끊고 한번 풀어봐. 이게 쉽진 않다 이 문제가. 객관식이긴 하지만 쉽진 않은데 좀 쉽게 생각해보면 15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 A, B, C, D래. 15 이하. 그러면 D가 아무리 커도 얼마일까? 아무리 커도. 그렇지. 15밖에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아무리 커도 15인 거야. 그럼 여러분 잘 봐 이제. 이쪽이 중요한데 이쪽 A 플러스 6은 과연 범위가 뭐가 될까? A 플러스 6의 범위. 뭐가 될까 이거? A가 뭐라고 했지? A는 자연수. 그래서 얘는 7 이상이라는 거지. 7 이상. 그러니까 가장 작은 쪽은 7인 거고 가장 큰 쪽은 15인 거지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이 가운데 있는 그럼 A, B, C, D 여기 있는 걸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 너무 어렵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A 플러스 6하고 D라는 그냥 숫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문자라고 할까? 얘는 A라는 문자가 있는 거고 얘는 B라는 문자가 있는 거고 얘는 C라는 대문 요거 써보면 대문자 여기는 그냥 대문자 D가 있다고 생각해주면 A는 B는 C는 D는 이게 7과 15 사이의 숫자를 가져가게 될 텐데 극단적인 대응을 했다 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라는 게 있어요. 대문자지 요거 뭐지? A, B, C, D가 있다고 치면 얘가 가장 작은 게 뭐가 돼? 7. 얘도 7, 7, 7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7, 7, 7 될 수 있어. 7, 7, 7. 자, A가 7이면 요 스몰 A는 얼마? 1. B가 7이면 스몰 A는 얼마? 3. C가 7이면 스몰 A는 얼마? 5. D는 그냥 1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A, 나지 A, 나지 B, 나지 C, 스몰 D가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A, 스몰 B, 스몰 C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야.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A, B, C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지. 그냥 요 나지 A, 나지 B, 나지 C, D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이게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마지막에 뭐가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얘도 15, 얘도 15, 15, 15 이렇게 가는 거지. 15, 15, 15로. 자 여러분 답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제? 이게 잘 생각해야 돼. 처음에 7777이었다가 15, 15, 15까지 갔어. 결국에는 숫자가 몇 개 있냐면 쳐볼까? 7, 8, 9, 10, 11, 12, 13, 14, 15 9개의 숫자를 가지고 몇 개를 택해오는 거냐? 하나, 둘, 셋, 넷 9H4 이렇게 택해오는 거야. 이렇게. 이게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풀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부등식, 등식이 포함되는 거 나왔으면 우리 좀 전에 배웠던 함수 그러니까 같거나 증가하고 또는 같거나 감소하는 함수를 구하는 방법대로 A 플러스 6이 과연 얼마의 숫자를 가지고 있냐? 7부터 시작하고 여기는 15까지인 거. 요거에 대해서 신경 쓰면 된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쓴 다음에는 얘를 그냥 하나의 문자로 사실은 문자로 생각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쉽게 A, B, C, D라고 써놓은 다음에는 가장 작은 건 7777
가장 큰 건 15, 15, 15. 그러니까 숫자 9개를 가지고 4개를 택해오는 거잖아. 9H4. 이거 뭐 계산은 금방 12C4가 되겠네. 12C4 계산은 얼마냐면은 계산해 봤지. 495가 되겠네. 495. 그러면 답은 4번. 여러분 이런 식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작은 게 얼마인 거냐? 가장 큰 게 얼마인 거냐? 나머지는 여러분 이 숫자가 결정되면 소문자는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수능에 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문제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같거나 증가하고 또는 같거나 감소하는 그 중복조합을 이용한 함수 해결식 문제를 이해한다면 이런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아시겠죠 이거? 앞으로 여러분 이런 문제 좀 잘 풀었으면 좋겠고 혹시 오늘 숙제는 뭐냐 하면 혹시 자기가 이런 걸 그동안 잘 못 풀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를 풀어가지고 또 사진 찍어서 메일로 보내면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정말 이게 충실한 학생들한테는 개학하고 나서 아무래도 뭔가 있겠지? 뭔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